저희가 2014년부터 QEG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과정을 시작하면 기초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바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떠한 그 환자한테 뭐 ADHD 환자한테는 어떻게 나와서 이걸 바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것을 많이 여쭤보십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또 그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서 쭉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QEG 과정도 보통 한 3일 아니면 지금 뭐 4일, 5일 정도 해서 온라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왜 이게 EEG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로우 EEG부터 그 매핑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TMS 과정도 준비하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우울증 아니면 바이폴라 하면 어느 위치에서 얼마의 파워 가지고 얼마의 프리퀀시를 가지고 자극을 해서 좋아지는 이런 것만 알고 싶은데 많은 것을 한다고 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바탕들을 오전에 한 그런 바탕들을 자세히 알아야 좀 더 환자들한테 접근하기 쉽고 다음에 TMS로 치료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이런 3일 과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포컬 스티뮬레이션하고 TMS, MT 측정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바이포컬 스티뮬레이션을 안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바이포컬 스티뮬레이션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디스오더가 있는데 그게 연결성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결성을 어떻게 좁게 할 것이냐. 물론 한 번만 그 한 위치만 우리가 그 스티뮬레이션을 주면 네트워크에 의해서 연결성이 좋아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바이포컬 스티뮬레이션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 바이포컬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클리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하는 사례나 또 우리나라에서 또 관심 있어 하셔서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떤지도 저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특정한 질환이 있으면 이러한 바이포컬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보면 바이포컬 스티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스키조프레니아, 에필lep시, 오티즘, 알츠하이머, 그리고 파킨슨 디지즈가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이 외에도 다른 질환들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환자분들의 연결성이 얼마큼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그 5월에 미국 가서 콜로라도 스프링에 가서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을 때 제일 궁금한 거는 만약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 다른 거 없이 그 환자가 나는 우울입니다 막 해서 왔는데 그러면 우울 환자의 위치를 어떻게 잡습니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울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알파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그 불안해서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해서 우울이다 생각하면 왼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 다시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옮겨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페이퍼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 페이퍼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위치를 옮겨서 하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하는 그 MT 잡는 거나 지금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잠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포컬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EEG를 측정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연결성이 굉장히 좋죠. 좌우가 보면 우리가 웨이브가 아래 위 위상이 같으니까. 근데 그 밑에 보면 위상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연결성이 떨어지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그 2개의 코일을 쓸 때 했는데 이거는 대부분 보면 그 모터 에어리어에 하는 그러한 이런 화면들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바이포컬을 한다면 어디를 할 것이냐. 지금 하는 것 중에서는 그 엔터리어하고 포스터리어를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좌우를 해서 이런 그 연결성을 좋게 하는 게 저희가
앞으로 그런 그 치료를 할 때 더 좋은 장소가 아닐까도 생각을 합니다. 또 코일이 너무 커서 이게 가까운 데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시도하는 데는 그 엔터리어하고 포스터리어, 그다음에 좌우 레프트 라이트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는 건 이렇게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연결해서 한쪽에서 하나는 지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은 마스터라고 하고 요거는 슬레이브라 그래서 저기서 신호를 주면 이쪽까지 신호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신호를 두 개를 줘서 두 개를 동시에 앞뒤로도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연결성이 이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해서 그리고 주파수를 변경을 해서 만약에 코헤런스가 너무 높다 그러면 억제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너무 낮다 그러면 10Hz 이상 되는 걸 높은 것으로 하면 연결성을 우리가 높여주고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들은 저희가 뉴로 피드백을 사용합니다. 뉴로 피드백에서도 이 코헤런스를 높여주고 낮춰주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도 코헤런스를 뉴로 피드백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TMS로 이런 연결성을 훈련을 하면 좀 더 빠르게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포컬 같은 경우에는 구성하는 게 지금 제가 설치한 게 두 대를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얹혀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더 강도가 큰 게 있어서 엑스트라 파워를 해서 이거는 세타버스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뇌파는 스트로크 환자의 뇌파입니다. 이쪽에 지금 스트로크가 와 있는데 보시면 코헤런스에 보면 델타하고 세타 쪽에 굉장히 연결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꼭 스트로크 환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환자들도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을 연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바이포컬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논문에서도 나와서 효과도 있다고 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헤런스가 높다 낮다를 보려면 사실 EEG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뭐 물론 fMRI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코스트가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뇌파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의 실제적인 연결성을 보기 위해서 요거는 뉴로가드의 뉴로 내비게이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보시면 베타 같은 경우에는 커넥티비티가 이쪽은 우리가 얘기하는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해서 기능적으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연결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스코어가 있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이 남색으로 가는 게 낮은 거고 위에 붉은색으로 가는 게 높은 겁니다. 베타에서 보면 굉장히 두 개 다 연결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연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바이포컬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환자인데 보면 하이 베타입니다. 하이 베타가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ASD 환자도 측정을 해보면 이게 인지력이 낮은 이런 ASD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이런 분들을 측정을 해보면 베타나 하이 베타가 연결성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언어에 말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서 좌측 브로니카 에어리어 쪽에서 굉장히 연결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훈련을 해주면 높여주면 그러면 말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능숙해집니다. 요거는 미국 그 ASD 환자 제가 데이터를 받은 건데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어린데 보면 하이 베타 쪽에서 굉장히 연결성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경우에는 높여주는 훈련이 그러한 치료가 필요해서 바이포컬을 하면 주로 우리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우측에 보시면 이게 브로드만 에어리어의 넘버입니다. 23번 주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엔터리얼 싱글레 자이러스, 포스터리얼 싱글레 자이러스에 연결이 떨어졌다. 그러면 바이포컬로 해서 앞뒤로 훈련을 하면 치료를 하면 훨씬 개선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TMS를 받았을 때 바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하기 위해서 우울증 환자인데 저희가 세 번 처음에 치료받기 전에 측정한 거고 그리고 바로 세 번 정도 저희가 TMS를 하고 바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했을 때하고 세 번 지나고 지금 활동성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 번 그 섹션을 한 거라 시간은 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30번 후에 이런 환자들을 하면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런 바이포컬로 했을 때 연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논문을 봤을 때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눈 떴을 때 같은 환자인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EG를 측정을 하면 저희가 그 코헤런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그 뇌파의 활동성의 높고 낮음을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이렇게 평가를 할 때 EEG도 응용하고 제가 컨퍼런스에 가보면 fMRI 가지고도 뭐 연결성이나 이런 그 위치를 찾아서 치료를 한다 그러는데 fMRI는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EEG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 중에 또 여러 가지 평가도 있지만 TMS하고 같이 쓰면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